안녕하세요, 진서로입니다. 2026 수능을 향한 10분 한국사,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계속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 국내에서 있었던 운동입니다. 이제 먼저 물산 장려 운동이 있어요. 나와 있다시피 토산품, 즉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운동인데, 요거는 이제 조만식 선생의 주도로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요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비교할 만한 대상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있어요. 이 국채보상운동은 나랏빛 갚자라는 거고, 이 물산 장려운동은 이제 국산품 애용하자라는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이 있어요. 이제 앞선 영상에서 3.1 운동은 고종 장려일과 관련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60만세 운동은 순종 장려일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때는 뭐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분들이 함께 계획을 했다가 이제 사전에 발각돼서 지도자들은 잡혀가고 실제로는 학생들이 주도했던 항일학생운동의 모태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들이 계속 연대를 모색하면서 결국 만들어지게 된 단체가 신간회예요. 매우 중요한데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단체였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 신간회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족협동전선, 이걸 다른 말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도 해요.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제 가끔 본문에서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라는 내용이 이 신간회의 강령으로 간혹 등장을 해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신간회 업적하면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조사관을 파견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 기회주의 부인보다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25학년도 수능에서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본문으로 나오고 신간회가 조사관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조선어 학회, 이제 이 조선어 학회에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고, 그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 편찬하려고 시도를 했죠. 이제 이거 관련된 게 그 말모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어쨌든 요 조선어 학회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역사, 요 이제 신채호 선생과 박은식 선생, 요런 두 분이 계신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더 중요한 내용은 요 두 가지입니다. 자, 소년 운동하고 관련된 건데, 그게 이제 천도교 소년회라는 단체에서 소년 운동을 벌였어요. 이게 방정환 선생께서 이끄신 단체인데, 이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 천도교 소년회에서 한 일이 뭐냐면은, 이제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쓴 단체예요. 이 단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도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 5일날 쉬는 거는 천도교 소년회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평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형평운동은 조선형평사에서 추진한 운동이에요. 형평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저울을 평평하게 한다라는 뭐 그런 뜻인데, 백정들에 대한 신분해방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신분제는 가보기역 때 없어졌지만 백정들은 사회적인 차별을 여전히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했다라는 게 형평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3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때부터 일제는 본격적으로 침략전쟁을 해요. 침략전쟁. 확대. 만주사변 일으키고 중일전쟁 일으키고 1940년 들어가면은 이제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미국한테도 덤비죠. 막 이런 식으로 침략 전쟁을 확대하게 됐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때 일제는 우리나라 땅에서 민족 말살 통치를 시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한국인 조선인이라는 의식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민족 말살 통치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황국 신민서사의 암송, 그 다음에 신사참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뭐 이 서사라는 건 맹세죠. 그러니까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라고 맹세하는 거, 그 다음에 일본식 종교시설에 절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민족 말살 통치고,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거는 그냥 국가가 주체가 돼서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공출, 쌀이나 금속 종류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제 배급은 나라에서 조금 주겠다라는 이런 뜻이고, 또 몇 가지가 있다면 강제징용 같은 인력 수탈,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정신근로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위안부, 요런 거를 뜻하죠. 이제 요런 것들이 있어요. 민족 말살 통치 및 국가 총동원법 시행해가지고 요 세부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뭐 강제로 징용당하는 남성 내지는 황국신민서사에 암송하는 어린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1930년대 이후의 모습을 꼭 기억해 두세요. 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 만주 지역이나 중국 쪽에 있던 독립군들은 이제 그런 일제에 맞서기 위한 움직임이 더 강력해지죠. 특히 1930년대를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는 중국도 안 거예요. 저 일본의 실체를 알았어요. 저놈들이 우리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한국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야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만주 지역에서는 주로 한중 연합작전이 펼쳐져요. 뭐 한국 독립군이나 조선혁명군 이런 부대들이 한중연합작전을 통해서 일본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내라고 하는 거는 만리장성 이남 지역, 즉 본토 지역인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 군인들이 활약을 하고 부대가 세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제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1930년대 초에 그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훈커공원 의거가 성공을 하면서 임시정부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돼요. 다만 일본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상하이를 떠나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0년이 되면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일제가 이제 2차 대전에서 패망해 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을 건국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게 건국강령 선포나 대일선전포고 같은 거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얘예요. 이 한국광복군, 임시정부의 부대입니다. 임시정부의 정규 군이에요. 왜 우리 지금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도 한국광복군을 계승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 한국광복군에 했던 일은 시험에 거의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군의 요청을 받아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돼서 작전을 했어요. 이건 이제 영국군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 OSS 전략정보국 부대하고 힘을 합쳐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라는 거. 이 국내 진공작전은 사실 1945년 9월에 실행되기로 계획돼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일제가 패망을 하고 말죠. 그래서 이제 이 국내 진공작전은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한국광복군에 대해서는 세 가지예요. 임시정부의 정규군이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됐었다. 그리고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었다라는 거. 요 특히 한국광복군은 군사 조직 문제로 매번 등장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꼭 같이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현대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